하버드대 심리학과에서 진행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두 그룹의 학생들에게 하루에 같은 일을 반복하라는 과제를 줬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같은 길로 등교하라, 다른 한 그룹은 매일 다른 길로 등교하라였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같은 길로 매일 다녔던 학생들의 뇌보상 회로벤트럴 STRIATUM에서 루틴의 안정감과 관련된 도파민 반응이 꾸준히 활성화되었고, 오히려 그들이 학업 성취나 스트레스 내성이 더 높았습니다. 즉, 지루한 반복을 견디는 뇌가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사실이 증명된 겁니다. 이 실험은 단순히 매일 같은 일을 해도 괜찮다는 게 아닙니다. 지루함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만이 보상의 지연을 감내할 수 있고, 결국 장기적 성취를 쟁취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부자들의 삶의 패턴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워런 버핏은 70년 넘게 매일 같은 식당에서 같은 햄버거를 먹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공장 바닥에서 자며 매일 똑같은 검정 티셔츠를 입습니다. 팀 쿡은 새벽 3시 45분에 일어나 매일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삶의 지루함을 견디는 법을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미를 찾다가 실패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반복을 견디며 성공합니다. 이 차이를 만든 것은 재능도 운도 아닙니다. 단지 지루함을 사랑할 수 있는 뇌의 구조입니다. 첫째, 부자들의 뇌는 지루함을 보상으로 착각한다. 스탠포드 신경경제학 연구소에 따르면 지루한 반복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의 뇌에서는 도파민 민감도 도파마인 센시티비티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도파민은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즉, 이 수치가 낮다는 건 자극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자극을 찾아 끊임없이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은 운동, 내일은 주식, 모레는 부업. 도파민이 잠깐 오르면 이게 나의 길이야라고 착각하지만 뇌는 점점 피로해지고 성취는 줄어듭니다. 반면 부자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지루함을 보상처럼 느끼는 뇌회로를 가지고 있죠. 반복 속에서도 안정감을 느끼고 루틴 속에서도 자신감을 쌓습니다. 하버드의 마틴 셀리그먼 교수는 이를 지연된 보상 시스템 딜레이드 그래터퍼케이션 시스템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눈앞의 즐거움보다 미래의 결과를 뇌가 더 큰 보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구조. 그 결과 지루함을 견디는 뇌일수록 성공 확률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둘째, 인간은 원래 새로움을 탐하는 동물이었다. 이건 진화적으로 설명됩니다. 인간의 조상은 새로운 것을 탐색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새로운 먹이,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무리를 찾아야 했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새로운 자극을 보상으로 느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생존보다 집중이 더 중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새로움을 좇는 본능이 오히려 성과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본능을 거스릅니다. 그들은 새로운 걸 찾는 뇌가 아니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뇌를 길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매일 같은 옷을 입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정 피로 디시전 퍼티그를 최소화하고 하루의 에너지를 오로지 중요한 판단에만 쓰기 위해서죠. 이건 단순한 스타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루함을 견디는 능력이 곧 집중력을 유지하는 능력이라는 진화심리학적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셋째, 반복은 뇌를 성장시키는 가장 원초적 자극이다. MIT 뇌인지과학 연구팀은 같은 행동을 반복할 때 뇌의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뇌는 새로운 자극보다 반복 속에서 더 효율적으로 성장한다는 뜻이죠. 반복은 시냅스 간 연결을 굵게 만들고 그 연결이 강화될수록 행동은 자동화됩니다. 이 자동화가 곧 몰입 플로우를 만듭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재가 아니다. 단지 같은 문제를 남보다 오래 붙잡고 있을 뿐이다. 이게 바로 몰입의 본질입니다. 지루한 순간을 통제하는 사람만이 몰입 상태로 진입할 수 있고 몰입 상태에서만 혁신이 일어납니다. 부자들은 왜 그렇게 루틴을 철저히 지킬까? 답은 간단합니다. 루틴은 뇌의 피로를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분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뇌에너지 효율성 연구팀은 인간의 뇌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한정된 배터리로 비유했습니다. 평균적인 사람의 뇌는 하루 일 21,500kcal 정도의 에너지를 의사결정에 사용한다고 하죠. 즉, 아침에 무엇을 입을까, 어떤 일을 먼저 할까 같은 사소한 고민도 뇌의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이걸 매일 반복하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판단력이 흐려지죠. 그래서 부자들은 루틴을 통해 뇌를 자동운전 모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루틴은 의사결정 회로 프리프론털 코텍스의 부담을 줄이고 자동화 회로 베이설 갱글리아를 강화시켜줍니다. 워런 버핏이 매일 같은 햄버거를 먹는 것도, 팀 쿡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두뇌 에너지 관리 전략인 셈입니다. 첫째, 루틴은 뇌의 에너지를 절약해 집중을 만든다. 스탠포드 행동과학 연구소의 실험에 따르면 하루 동안 의사결정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오후에 자기 통제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를 의사결정 피로디시전 퍼티그라고 부르죠. 부자들은 이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해결합니다. 결정 자체를 줄인다. 즉, 패턴화된 하루를 만들어두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일주일 내내 같은 옷을 입고 식사 시간, 미팅 시간, 이메일 확인 시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덕에 그는 매일 16시간씩 일해도 의사결정의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뇌의 작동 원리를 완벽히 이용한 전략입니다. 지루한 반복은 뇌를 해방시킨다. 지루함은 곧 자유입니다. 자유로워진 뇌는 결국 깊은 집중을 만들어내죠. 둘째, 반복은 불안을 줄인다. 사람들이 반복을 싫어하는 이유는 단 하나, 지루하면 불안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불안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반복입니다. 하버드 심리학자 조지 밀러는 반복 행동이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불안 호르몬 코르티솔을 줄여준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뇌는 이건 안전한 상황이야 라고 인식합니다.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반응이 줄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측 가능한 일상을 사랑한다. 예측 가능성은 나에게 마음의 평화를 준다. 불안이 줄면 감정의 파동이 잦아듭니다. 감정의 파동이 잦아들면 결정이 일관되고 안정됩니다. 이게 부자들의 진짜 강점입니다.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움직이는 뇌. 셋째, 반복은 몰입의 문을 여는 열쇠다. 몰입을 놓은 재미가 아니라 지루함의 끝에서 시작됩니다. 스탠포드 심리학자 켈리 맥고니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몰입은 집중의 결과가 아니라 지루함을 견디는 힘의 결과다. 처음에는 훈련이 고통스럽습니다. 루틴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매일이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죠. 하지만 뇌는 그 지루함 속에서 안정감을 배우고 결국 몰입 회로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하버드 실험에 따르면 한 행동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21일간 반복했을 때 뇌의 전전두엽 프리프론털 코텍스과 보상계가 동기화되며 자동 몰입 상태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건 마치 운동선수가 워밍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루틴이 몸에 배면 몰입은 의지가 아니라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몰입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저 같은 리듬을 유지할 뿐이죠. 넷째, 지루함은 시간 감각을 바꾼다. 부자들은 시간을 다르게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장의 1시간보다 10년 뒤의 1시간을 더 가치 있게 평가합니다. 스탠포드 경영대학의 실험에 따르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현재의 고통이나 지루함을 투자된 시간으로 인식합니다. 즉, 오늘의 지루함이 내일의 자유로 이어질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버핏은 하루 종일 책을 읽으며 지루함을 견디는 게 내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지루함은 고통이 아니라 자산이 쌓이는 복리의 시간입니다. 하버드 심리학과의 보상회로 연구팀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의 뇌를 fMRI로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도파민 시스템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었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
그들의 뇌는 작은 자극에도 과하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지루한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아 움직입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현대 사회에선 간한 회로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첫째, 도파민 과잉 뇌는 즉시 보상을 탐한다. 스탠포드 신경경제학 연구소의 실험에 따르면 즉시 보상 이미디언 리워드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전측 대상 피지렌티리어 CINGULATE 코텍스이 과하게 반응하고 전전두엽 프리프런털 코텍스의 억제 기능이 약화됩니다. 이건 곧 합리적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커피 한 잔을 사는 대신 그 돈을 투자해 내일 더 큰 이익을 얻는 걸 알면서도 즉시의 쾌락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하버드의 행동경제학자 댄 길버트는 이 현상을 시간 왜곡의 착각 타임 프레퍼런스 바이어스이라 불렀습니다. 지루함을 참지 못하면 결국 당장의 만족이 미래의 자유를 삼켜버린다는 거죠. 이건 돈뿐만 아니라 습관, 관계, 자기 성장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즉시 만족을 추구하는 뇌는 항상 바쁘지만 결코 멀리 가지 못합니다. 둘째, SNS는 당신의 뇌를 지루함 공포증으로 만든다. 지금 우리는 역사상 가장 도파민 중독적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핸드폰을 확인하고 새로운 영상, 새로운 알림, 새로운 좋아요를 기다리죠. 스탠포드대 심리학자 안나 레므케에너 램브크는 도파민 네이션 다퍼마인 네이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은 더 이상 현실에 중독되지 않는다. 현실보다 더 자극적인 가상 자극에 중독된다. 이건 단순히 SNS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뇌의 기준 점셋 포인트이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즉, 일상적인 루틴이나 반복이 뇌에게 보상 없는 상태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뇌는 지루함, 고통, 새로운 쾌락으로 학습됩니다. 이 상태에 빠지면 책 한 권을 끝까지 읽기도 어렵고 같은 일을 꾸준히 반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즉, 부자가 되는 가장 기본 조건 지속성 컨시스턴시이 사라지는 거죠. 셋째, 부자들은 보상 시스템을 재설정한다. 워런 버핏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신문을 읽고 같은 시간에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가 지루한 루틴을 70년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뇌가 지루함을 보상으로 인식하도록 재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의 신경과학자 마이클 포즈너는 반복되는 행동은 결국 뇌의 도파민 분비 패턴 자체를 재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뇌는 반복을 통해 새로운 기준을 세웁니다. 처음엔 지루하던 일이 어느 순간 안정감과 통제감을 주는 신호로 바뀌죠. 이걸 도파민 리셋 다퍼마인 리셋이라 부릅니다. 부자들은 이 과정을 의식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자극보다 반복 속의 성취감을 스스로 설계하죠.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의 투자 분석을 하고 매일 같은 패턴으로 리포트를 작성하고 그 반복을 통해 진행되는 과정 자체에서 쾌감을 얻습니다. 즉, 그들은 보상을 결과가 아닌 루틴의 지속성으로 바꾼 겁니다. 이게 바로 부자의 도파민 시스템입니다. 넷째, 가난한 사람의 뇌는 변화를 보상으로 인식한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루함을 피하려 합니다. 그들은 늘 새로운 다이어트, 새로운 투자법, 새로운 목표를 찾죠. 겉으로 보면 성장 욕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루함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뇌는 변화 보상으로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한 가지 일을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성취의 복리 효과 컴파운드 이펙트가 쌓이지 않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혁신의 결과가 아니다. 혁신은 반복의 부산물이다. 즉, 진짜 혁신은 변화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지루한 반복의 누적에서 탄생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지루함의 고요함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성취의 싹을 끊어버리죠. 이건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완벽히 설명됩니다. 인간의 뇌는 불확실한 상황에 흥분을 느끼도록 진화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 본능이 자기 파괴적인 선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회에서 살아남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지루함을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다섯째, 지루함은 곧 자기 통제력이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HBR에 실린 한 논문은 지루함에 대한 내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 통제력 셀프 마이너스 컨트롤 인덱스이 높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즉, 지루함을 견딜 수 있다는 건 곧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통제력은 모든 부자들의 공통된 심리적 근본입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는 감정의 게임이 아니다. 지루함을 견디는 사람만이 복리를 누린다. 결국 부자들의 강점은 똑똑함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흥미보다 지속을 선택했을 뿐이죠.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된 뇌의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이 너무 지루해요. 하지만 부자들은 정반대로 말하죠. 매일이 지루하다는 건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다. 하버드 행동심리학 연구팀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지루함은 목표와 일치하는 삶의 부산물이다. 즉, 지루하지 않다는 건 당신이 여전히 새로운 자극에 휘둘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첫째, 지루함은 성장의 징후다. 스탠포드 심리학자 앤젤러 더거스는 그릿그릿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루함이 찾아왔다는 건 당신이 꾸준함의 단계로 진입했다는 신호다. 초기에는 열정이 동기부여를 이끌지만 장기적으로 성취를 결정하는 건 열정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인내의 본질은 재미없음을 견디는 힘이죠. 실제로 수백만 명의 사람을 추적한 하버드 장기 연구에 따르면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자산이 4.2배, 삶의 만족도가 2.7배 높았습니다. 즉, 지루함을 버틸 줄 아는 사람은 단순히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삶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 통제감이 바로 부의 근원입니다. 둘째, 진짜 부자들은 루틴을 시스템화한다. 워런 버핏, 일론 머스크, 팀 쿡, 제프 베조스, 오프라 윈프리. 이들의 루틴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복리를 만든 핵심이죠. 그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행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같은 패턴으로 생각을 정리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성과 루틴 연구에 따르면 자기개발이나 창의력보다도 루틴의 일관성이 장기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5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루틴은 의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한번 세팅된 루틴은 뇌의 자동 시스템으로 작동하니까요. 그래서 부자들은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시스템을 설계하죠. 셋째, 지루함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간을 지배한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시간을 쓰는 방식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보내고 부자는 시간을 설계합니다. 하버드의 시간 심리학자 된 에리얼리덴 ARIEL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의 통제력은 곧 자기 효능감이다. 지루함을 견디는 사람은 결국 시간을 통제하게 된다. 부자들은 재미있는 하루를 살기보다 의미 있는 하루를 반복합니다. 이게 바로 시간 복리 타임 컴파운딩입니다. 지루함 속에서 하루하루가 쌓이고 그 하루가 결국 예측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성은 자산보다 더 강력한 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이기 때문이죠. 넷째, 지루함을 견디는 훈련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루함을 견딜 수 있을까요? 하버드 스탠포드의 신경심리 연구를 종합하면 아래 4가지 훈련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1. 작은 루틴을 반복하라. 하루를 거창하게 바꾸려 하지 말고 매일 같은 시간에 물 한 잔 마시기, 하루 10분 독서하기 같은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라. 뇌는 작은 반복에 더 빠르게 적응한다. 이 지루함을 기록하라. 스탠포드 연구에 따르면 지루한 순간을 기록하는 사람은 그 감정의 강도가 40% 이상 줄어든다. 지루함을 객관화하면 통제할 수 있게 된다. 3. 결과가 아닌 리듬에 집중하라. 하버드의 루틴 실험에 따르면 성과 중심 사고는 쉽게 번아웃을 유발한다. 반면 리듬 중심 사고 즉 오늘도 루틴을 유지했다는 데 집중하는 사람은 동기 유지율이 3배 이상 높았다. 4. 디지털 도파민을 줄여라. SNS, 유튜브, 짧은 영상, 게임 등은
뇌의 보상 회로를 과도하게 자극해 지루함 내성을 파괴한다. 매일 일정 시간을 무자극 구간으로 설정하라. 그게 뇌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첫 단계다. 다섯째, 지루함은 결국 복리의 시간을 만든다. 워런 버핏의 하루는 단조롭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고 다시 책을 읽습니다. 그 반복이 70년 쌓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세계 1위의 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일을 한다. 하지만 그 아무 일도 없는 날들이 내 인생의 전부를 바꿨다. 결국 삶의 지루함은 인생의 복리다. 지루함을 견디는 사람은 인생의 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그 속도가 결국 부를 만들어낸다. 여섯째, 결론 지루함은 부자의 가장 큰 무기다. 하버드 행동경제학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인간은 지루함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자유로워진다. 지루함은 당신의 적이 아니다. 그건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다. 그건 뇌가 복리를 쌓고 있다는 증거다. 부자들은 재미를 좇지 않는다. 그들은 루틴의 리듬을 즐긴다. 그 리듬 속에서 하루하루가 쌓이고 그 쌓임이 결국 부의 시스템이 된다. 결국 삶이 지루한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일이 똑같은 길 위에서도 조금씩 다른 내일을 만들기 때문이다. 핵심 요약. 지루함을 견디는 뇌는 도파민을 통제한다. 반복은 몰입을 만들고 몰입은 복리를 만든다. 루틴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 지루함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성장의 증거다. 결국 지루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시간을 지배한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